윤석열 대통령이 나토에 계속 정상회담에 참석을 하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담에 가는 것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습죠? 네, 우습죠. 우습죠. 말이 안 되고 우스울 뿐만 아니라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예. 이걸 자꾸 이제 G7이나 EU를 간다. 뭐 우리가 생각 EU는 나토와 무슨 차이야?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EU는 유럽 전체를 관장하는 EU의 정부가 있고 그거는 네. EU의 정치, 경제, 문화 이런 걸 다 하는 거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초청받아서 한국을 얘기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뭐 또 G7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나토 아시다시피 냉전의 산물이고 냉전 때 예. 여러분 중에 얼마나 이걸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나토는 바르샤바 조약기구와 서로 적대 관계에 있는 집단 동맹 체제입니다. 예. 그러다가 예. 소련이 붕괴됐으니까 더 이상 바르샤바 조약기구는 해체가 돼버렸어요. 그렇습니다. 그때 나왔던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나토도 해체해야지. 그렇죠. 적이 없어졌는데 예. 당연한 물음이었거든요. 예. 근데 미국이 그때 뭐라 했냐면 너무 아깝잖아요. 유럽을 안보적으로 군사적으로 통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적이 없지만 예. 우리는 유럽 전체의 정치적 안보적 안정을 위해서 그대로 지속한다. 그러나 적은 상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주적 개념을 뺐어요. 동맹이 아니긴 했는데 예. 이게 2년 전인 다시 말해서 윤 대통령이 처음 초청받았을 때 예. 다시 바꿉니다. 다시 바꿔서 동맹 체제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예. enemy라는 적이라는 말은 안 썼지만 예. 중국은 체제에 대한 도전자, 러시아는 즉각적인 위협. 이게 다 예. 사실 좀 순하게 얘기한 예. 거죠. 그래서 동맹 체제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지금 3회 연속 갔고 예. 이번에는 아까 말씀하신 우크라이나 지원과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아시아의 I4, 예. 그러니까 IP4, IP4. 인도 패시픽, 인도 태평양 4국입니다. 한국, 일본, 뉴질랜드, 호주. 예. 이들이 이 국가 지금 3년속 계속 같이 가고 있는데 예. 이들을 포함해서 비나토국과의 협력이라는 게 이번 아젠다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예. 지금 동맹에 들어가면 그러면 이들이 적으로 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와 예. 적대적 관계로 간다는 뜻입니다. 물론 그렇죠.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아직 예, 회원국이 예, 아니니까. 그러나 예. 그렇게 비슷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조약 기구에 우리가 네. 왜 가느냐 이게 이제 그렇죠. 국민적 의문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불필요하게 외교 관계에 부담을 가져올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거는 미국의 큰 전략이죠. 미국으로서는 예, 예. 지금 유럽에서는 적이 러시아고 이 아시아 태평양, 뭐 인도 태평양이라 부르지만 네. 중국이잖아요. 예. 근데 자기들은 너무 멀리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은 유럽의 러시아는 나토를 통해서 통제하고 싶고 예. 여기는 한미일 또는 IP4를 통해서 하는데 이것도 모자라 이 둘을 연결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참 위험하다. 근데 그래서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외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소련이 아니지 러시아죠. 러시아가 우리와 북한 중에 선택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진짜 외교적으로 저는 이런 공식적인 말에서 저렇게 하는 망발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게 외교입니까? 아니죠. 오히려 러시아가 뭐라 했냐면 예. 그런 방식의 질문에 대답하지 그렇죠. 않는다 당연하죠. 그랬어요. 그게 그게 말이죠. 정상이죠. 정상이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요즘 인도를 보면 얼마 네. 전에 인도와 푸틴이 만났잖아요. 예. 모디와 푸틴이 만났습니다. 예. 저는 인도를 다시 보는데 인도는 쿼드 1위입니다. 그렇게 윤 대통령이 참석하고 참여하고 싶었던 쿼드입니다. 예. 호주, 일본, 미국, 인도인데 예. 인도는 미국한테 얼마나 중요하냐면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국가이고 게다가 중국 밑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는 인구 대국이잖아요. 예. 근데 인도는 예. 미국 말을 안 듣습니다. 미국이 필요할 때는 듣지만 예. 자기 이익이 안 될 때는 안 안 듣는 하죠. 거죠. 예. 그래서 사실 미국이 러시아한테 인도한테 경제 제재해라 했는데 인도는 안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 해서 이 고립으로부터 탈출하게 해준 인도가 고마워서 푸틴은 예. 그 석유를 세계 시장 가격의 2분의 1, 3분의 1 줬어요. 그러면 인도는 그걸 다 사서 예. 정유를 해가지고 지금 전 세계에 뿌리고 있을 정도로 인도 경제가 활성화됐어요. 활성화됐네요. 그러면서도 거기서 안 끝이고요. 푸틴 만났을 때 예. 전쟁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전쟁 또 끝내라. 할 말을 하는군요. 또. 예. 그러니까 양쪽이 다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렇죠. 양쪽이 예, 다 예. 필요로 하고 예, 양쪽이 맞습니다. 다 말을 듣는데 우리는 미국 쪽에 편을 올라타서 드니까. 예. 러시아한테 지금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누구한테 협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런 외교를 하다 보니까 신뢰 외교라기보다는 그야말로 이념 외교 얘기 자꾸 얘기하죠. 정확하게 말씀하신 제가 이 조국혁신당에 들어오면서 하면서 했던 말이 예. 지금 윤 정부는 외교를 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하고 있다. 그렇죠.
흑백론이에요. 선악론이고.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한반도 위기는 점점점 고조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계속 큰 소리를 치고 예. 대북 강경책을 하고 러시아도 뭐 대해서 막 소리 지르고 협박을 하는데 예, 예. 실제로는 우리한테 돌아오는 거는 없어요. 다 허세지. 그렇죠. 맞아요. 실제로는 한반도는 계속 지금 그렇게 하는 이유가 저거라잖아요. 북러 협상이 다시 네. 말해서 북러가 동맹으로 가니까 큰 소리 친다는데 예. 그거야말로 냉전이나 전쟁을 하자는 거고 지금 러시아는 한국과의 관계를 파탄내고 싶지 않다고 여러 번 표현하고 맞습니다. 있거든. 그러고 그러면 있습니다. 예. 여기서 외교는 너무나 분명해. 누가 예. 봐도 상식적으로 예. 러시아하고 만나야죠. 그렇죠. 당연히 러시아하고 만나야죠. 만나서 북한하고 협력이 계속되지 않게 음. 오히려 뭐 이관계라 그럴까요? 오히려 네. 그걸 해야 되는 게 외교인데 그렇죠. 그것도 러시아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지 않고 자꾸 방송이나 기자회견을 통해서 지금 예. 큰 소리 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가장 초보적이고 뭐 잘못된 외교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지난번에 그 필리버스터 때문에 결국 본회의가 무산돼가지고 대정부를 못 하셨잖아요. 어떤 질문을 좀 하고 싶으셨어요? 아, 저 그날 너무 예, 예. 그랬는데요. 하여튼 예, 예. 제가 우리 비교섭 단체 딱 하나였고 예, 그날 예. 정치회사 외교사 제가 이제 그 김병조 의원 네 번째 후인데요. 예. 한 오래 준비를 했는데 예, 파행으로 가면서 제가 데뷔를 못했습니다. 예. 그뿐만 아닙니다. 지금 예. 상임위 7개 저기 국민의힘이 가져간 그 7개는 예. 회의가 안 열려서 저는 아직 상임위도 한 번 못 가봤어요. 진짜 국회를 파행을 시키고 아이고, 완전히 있어요. 파행을 시키고 있어요. 예. 근데 그래서 그날- 어떤 질문을 하고 싶으셨어요? 그때 뭐 여러 가지 질문이 있고 예, 좀저뭐 제보도 받아서 뭔가 날 그렇게 하려고 갔었는데 예. 그중 하나가 이제 김병조 의원하고 관련이 돼 있습니다. 예, 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정신 나간 예, 맞아요. 그 얘기 국민의힘이라 하셨죠. 그러는데 예, 예. 저는 이렇게 만약 제 순서가 돌아왔으면 이렇게 예, 얘기하려고 예. 그랬어요. 예. 아니 저분들 정신 안 나갔다. 왜냐하면 누가 봐도 한미일 동맹이거든요. 아, 지금의 상황을 보면 그러니까 저거는 예, 예. 저런 걸 완전히 실수할 문제거나 한 게 아니라 동맹 그 있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그 유명한 말 홍길동이 아버지라 아버지라고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그런데 한미일은 지금 동맹 이런 거예요. 예, 예, 북러는 동맹이라 그러지만 실제로는 아무 내용이 아직 하나도 없고요. 우리는 동맹이라고 절대 안 부르는데 굉장한 수준의 군사 협력이 진행되고 이루어지고 예. 있고. 예. 근데 그러니까 일본과 우리가 동맹을 군사적 동맹을 맺는다는 게 어떤 위험성은 있는지 설명이 필요해요. 말도 안 되죠.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게 상대방에 대한 이런 겁니다. 여러분 네, 안보 협력과 아까 이제 그러면 안보 협력 아까 말한 나토도 중간에 안보 협력이 됐다 다시 동맹이 되잖아요. 네.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자동 개입 조항입니다. 자동 개입. 그게 이제 이번에 북러에서 있느냐 없느냐 그때하고 같느냐 논란이 된 이유는 뭐냐면 이게 한쪽이 공격을 받으면 동맹의 국가는 무조건 개입해야 되는 게 자동 개입입니다. 우리가 전쟁이 나면 미국이 자동으로 개입해야 되고 그렇죠. 개입하게 돼 있죠. 미국 그럴 리는 없지만 미국 공격 받으면 우리가 우리도, 자동 개입해줘야 예, 됩니다. 예, 이게 그렇습니다. 중요하고요. 두 번째 아까 말한 적이에요. 적. 네. 특정의 적이 있어야 됩니다. 미리 예. 우리는 주적이다. 예, 지금 예. 문재인 정부 때까지는 주적 개념을 약간 약화시켰다가 지금은 주적이 북한이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지금 됐죠. 한미일로 가면서 일본하고 하면 주적이 중국하고 일본이 러시아, 됩니다. 러시아가 예, 됩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음.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우리 네. 독도라는 영토를 넘보고 아직도 자기 거라고 얘기하는 국가하고 영토 주권은 주권 사항 중에 가장 중요한데 네. 해결 안 된 채로 왜 일본하고 우리가 안보 협력을 합니까? 자, 지금 제일 심각한 게 이제 심각한 단계로 들어간 게 뭐냐면 지난달 말에 했던 프리덤 엣지라고 예. 미일 동맹과 네. 이 킨 엣지라는 거 우리 프리덤하고 이거를 합쳐서 프리덤 엣지라고 했는데요. 다영역에서 훈련한다는 뜻은 뭘 의미하느냐면 이전까지는 한 영역에서 하면 그 정도까지 필요 없는데 뭐 공중 육군만 빼고 다 합니다. 네. 사이버부터 예, 예. 해상 그다음 잠수함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삼국은 명령 체계를 통일시켜 통일시켜야죠. 그래야죠. 데이터도 같이 호환이 돼야 됩니다. 그 위험한데. 이게 미국의 사실은 목적입니다. 아. 이게 미국이 오바마 때부터 설계하는 게 뭐냐면 예. 전 세계를 네트워크화 시켜서 혹시 매트릭스라는 영화에 보시면 매트릭스. 예, 예. 왜 다 누워 있고 중간에 음. 중앙 컴퓨터가 있고 예, 예. 이 하면 저쪽에서 이게 다 프로그래밍이 예, 되잖아요. 예, 예. 미국이 꿈꾸는 전 세계 네트워크 이겁니다. 미국이 단체 하나로 이건 과장되지만 이럴 수 있습니다. 예. 미국이 단추 하나로 예. 일본이 한국을 공격하게 할 수 있고 일본이 북한을 공격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게 만들어진다. 이게 이제 목표고요. 예, 예, 예. 그 사이에 가는 길에 한미일을 통합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예.
해군과 공군은 일본 위주가 되고요. 예. 우리는 주한미군도 그렇지 예, 육군 예. 중심입니다. 육군 중심. 그럼 이렇게 계층이 지어집니다. 예. 지역적으로도 미국이 제일 멀리 있고 예. 일본이 그 다음에 있고 우리는 그렇죠. 바로 최전선이 되고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높이는 음. 우리가 최 밑이 됩니다. 예. 예. 미국, 지휘체계 미국의 뭐, 지휘체계가 제일 밑에. 예, 왜냐하면 예. 육군으로 육상에서 제일 많이 죽고요. 그렇죠. 제일 많이 피해가 생기죠. 위험하고요. 예, 맞습니다. 그 체계를 맞춰가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동맹을 왜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 그러니까 이거 몰라서 그러는 거야? 아니면 무슨 윤석열 대통령이 왜 이러는 그런 거예요?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데요. 예. 제가 분석해보고 내린 결론은 두 종류의 세력이 이 윤정부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예. 확신범들입니다. 예. 거의 신앙 수준으로 중국은 싫고 악하고 예. 러시아도 그러니까 북중러 거기다 예, 예, 이란까지. 예. 저는 대통령이 여기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일본하고 미국에 대한 우상화 예, 거기에 예. 거기에 이 다리를 붙들고 늘어져야만 살 수 있다는 이 사실 우리나라가 그럴 만한 나라가 이제는 아닌데도 아니죠. 그래야 살 수 있다고 믿는 거의 신앙에 가까운 사대주의 비슷한 예, 건가요? 있고요. 예. 나머지 한 그룹은 이게 정치적으로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보면 저를 포함해서 예. 윤석열 정부가 외교를 제일 못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론조사를 하면 지지층에서는 또 아 맞아요. 제일 잘한다. 제일 잘하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뭐냐면 강하다, 강하다. 강경책이다. 그 북중러는 예. 악이다. 그러니까 예. 저게 큰 소리 한다. 예. 이전 정부는 못했다. 이런 단순한 논리로 가니까 음. 이 정치적 이익 계산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뒤에 전략가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